예, 강원도가 빚 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연쇄 부실 우려가 확대되자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정책 총동원에 나섰는데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그 국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저희가 앞선 배삼진 기자 리포트에서 짚어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돈맥 경화, 예,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경에 강원도와 레고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볼까요, 하나하나? 우리가 연합뉴스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 기업들의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막혔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은 회사채 때문에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은행으로 가서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그 바람에 은행은 가계 대출을 줄이고 또 은행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예, 이러한 회사채 시장의 대란 그 한복판에 레고랜드와 강원도의 사태가 그동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레고랜드라고 그러면 덴마크에 만드는 놀이동산이죠. 그렇죠. 이것을 강원도에 전 최문순 지사가 우리나라에도 레고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예, 야심적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춘천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5월 5일 날, 올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본격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게 이 레고랜드 놀이동산을 만드는데 십수년이 걸렸고 또 중간에 그 과정에서 청동기 유물이 나와서 공사가 도중에 중단됐고 네, 또 처음부터 이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이 안 되니까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좀 더 끌어온 것이죠. 강원도는 지방 정부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급 보증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할 때 전임 최문순 지사가 예,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새로 출범한 김진태 지사가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또 레고랜드가 지금 적자가 계속 나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 금액을 대신 물어줘야 되는 이른바 민법상의 대위 변제를 하는 상황이 야기가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강원도 도민들이 돈을 대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것을 법정 관리 절차, 이것을 이제 흔히 요즘은 회생 절차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정 관리라는 것은 기존의 채권 채무를 동결을 시키고 예. 일단 한번 그 자산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진태 그 강원도 지사 입장에서도 전임 지사 때 벌어졌던 이 방만한 포퓰리즘 파티 그로 인해서 이 부담이 강원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선의로 시작이 됐는데요. 문제는 예, 이러한 이 법정 관리 조처가 강원도가 지급 보정의 대위 변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레고랜드는 거의 이제 부실이 나서 강원도로 지급 보정 청구가 들어가는데 강원도가 돈을 주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예. 지난달 9월 30일 날 부도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강원도라는 지방 정부가 해준 이 지급 보증이 부도가 난다. 그렇다면 정부보다 신용도가 더 약한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거, 또 일반 기업이 지급 보증한 그런 어떤 흔히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그러는데요. ABCP라고 요즘 유행어가 됐습니다.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ABCP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한국은행 연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시중에 자금 사정이 매우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 뭐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로 비유하자면 자금이 말라서 산천 초목이 모두 바짝 말라 있는 예, 누군가가 불씨 하나만 던지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인데
이 강원도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야기된 이 레고랜드 부실 사태가 지방 정부 취급 보정 거절로 해석이 되면서 네. 비단 강원도의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사 ABCP가 대부분 다 상환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전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완전히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서 돈을 조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조달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종래 만기도로 오는 것을 차환하고 좀 더 조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깎여서 생돈을 물어내는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 생겨서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자금 위로 주가가 대폭락하는 이런 대란이 생겼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 길이 막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원래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시장에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막히니까 완전 대란.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긴급 대책을 휴일날 비상경제대책회의까지 하고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까지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금시장 경색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건설사 그리고 뭐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현실화가 된 건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좀 비슷하다 지적이 나오던데 박사님 보실 때는 그때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봐 주시고 채권 시장이라는 게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도 시청자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2007년, 2008년 그 미국의 모간 스탠리 이른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당시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덮쳤는데요. 당시에도 성남시에 모라토리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돈을 못 갚겠다. 이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 좀 빨리 전이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시 성남시는 사실상 좀 자금이 파산이 돼서 갚을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지금 상황은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좀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은 지급 보증 2,050억을 갚을 돈이 없는 그렇게 형편없는 지방 재정이 아니거든요. 예. 충분히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내므로 인해서 생기지 않을 대란이 생겼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워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10년 전에 그 자금 금융 위기 당시는 이미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로 전기됐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에 금융 위기가 생겼다고 진단하는 어떤 전문가들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물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뭐 그때 상황으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50조 뭐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1년에 600조 정도 가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돈인데요. 이 돈을 긴급 투입을 하면 단기적인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뢰된 이 지방정부 보정의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보증한 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의 지방정부 보증은 못 믿는다.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기되는 쪽쪽 이제 더 이상 이 대환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방 정부보다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면에서 자금 숨통을 막아버렸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는 다른 인재, 행정, 정부의 컨트롤 잘못을 한 지방 정부입니다만 컨트롤 잘못을 한 인재다. 이거 인지를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2008년 때는 그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을 국유화한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이제 파산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추경호 부총리하고 경제금융수장들이 휴일에 모여서 긴급 회의를 갖고 50조 이상의 대규모 자금 투입하기로 했다.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었고 이게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이 부도가 났다 이런 거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회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오늘 채권시장 상황을 보면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고 또 자금 수급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취한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긴급 지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그 정부의 조처가 상당히 그 주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일찍 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9월 30일인데 약 20일 동안 정부가 오불관은 우리 금융위원회 또 행정안전위원회 좀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방관했다라는 좀 아니된 게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요. 그 바람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신용도는 더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뒤늦게 나선 거 참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추락했던 한국 지방 정부의 신용도를 끌어올리는 그 것이냐.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추경호 부총리도 전국식 3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지급보증 대의 변제 안 하겠다는 곳이 없다. 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 대의 변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13개 지방자치단체라는 걸 불러서 이 채무 이행, 확실한 이행을 보장받았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신뢰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무너지는 데는 초단인데 완전 도미노군요. 그냥 회복할 와르르군요. 때는 시간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은 절대 약속을 지킨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결코 부도 내는 일이 없다는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현재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약 68조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지금 기업들은 돈줄이 막혀서 돈맥 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끌어다 써야 되는데 끌어다 쓰기는커녕 68조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68조 플러스 약 30조 정도의 채권을 발행해야 정상화됩니다. 근데 지금 채권 발행이 어려운 게 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을 사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사 같은 데도 지금 채권 계정을 다 크로징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보리고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이 금리 인상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 우리 터미널 금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얘기했었죠, 종착 얘기 와 다가가요. 그게 전환점만 오면 그때부터는 채권 발행을 해도 시장의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 한 몇 개월 동안에 굉장한 보릿고개가 예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관리 능력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재정 여유분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 능력도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뒤늦게나마 이제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이 대목에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복형 법무관문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레고랜드 사태에 편성해서 부도수를 퍼뜨리고 그 부도에 편성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악덕업자들이 출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도 스태핑에서 그런 고금리를 횡포로 부리는 악덕업자 얘기했었죠. 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대목에 대한 발본색원도 필요하고요. 또 신용 회복, 또 일시적 자금 불일치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도 선제적인 그런 조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지금 상당히 매우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터미널 금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하느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데보다는 빨리 이게 좀 시행이 돼서 그 끝을 보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